소중한 공기. 소중한 공기에 대한 학습에 앞서 간략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롬아, 뉴스에서 오늘부터 장마라던데 벌써부터 하늘색이 검게 변하기 시작하네. 그러게.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아. 세롬아, 비 온다. 우선 저리로 피하자. 응. 우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 그러게. 아, 세롬아, 너 그거 아니? 뭐? 비가 와도 우리가 다치지 않는 게 공기 때문이래. 무슨 말이야? 내가 푸르미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비처럼 작은 물방울이라도 공기가 없으면 빗방울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된대. 정말? 그럼 우리가 방금 비를 맞아도 괜찮았던 것이 공기 때문이구나. 정말 공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별똥별도 공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진짜? 정말 소중한 공기네. 민수야, 그런데 공기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에서 보았듯이 공기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인데요. 어떻게 하면 소중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여러분이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초간 숨을 참아 보시겠어요? 숨 참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매우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소중함을 잘 몰랐던 공기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공기가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만 공기가 없다면 뜨거운 햇빛이 그대로 피부에 닿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낮에도 하늘이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환한 낮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기는 빛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지구 밖에서 날아오는 별똥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는 별똥별의 속도를 늦춰주거나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엄마, 아빠 또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공기가 소리를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가 없다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공기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광합성 작용을 돕기 때문이죠. 오염된 공기 알아보기. 여러분, 혹시 미세먼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세먼지란 매우 작은 먼지를 말하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단면의 약 2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데요. 이 미세먼지는 사람의 코가 거릴 수 없기 때문에 들이마시게 될 경우 우리의 폐까지 도달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혈관으로 들어가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해로운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보기의 블록을 옮겨 사진과 설명이 일치하도록 완성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유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공장 굴뚝의 연기, 그리고 황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황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황사란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황사 또는 미세먼지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핸드크림을 이용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페트리 접시 2개를 준비하여 하나는 상자에 넣고 다른 하나는 핸드크림을 바른 후에 학교 주변에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날 페트리 접시를 수거하여 흰 종이 위에 올려놓고 강한 빛을 쬐게 한 다음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장소에 따라 오염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류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깨끗한 페트리 접시 2개를 준비한 이후에 같은 양의 증류수를 붓고 하나는 사람의 출입이 적은 실내에 두고 다른 하나는 차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설치합니다. 다음 날 페트리 접시를 수거한 뒤에 증류수를 거름장치로 걸러 황사와 미세먼지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여 증류수를 이용해 황사와 미세먼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위 실험 결과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아래에 입력칸에 적어보세요. 5곡의 퀴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기념일이 무엇인지 정답 입력란에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날은 모두 함께 맑은 공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곡입니다. 이날은 매년 5월 2일입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곡입니다. 영어로 블루 스카이 데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곡입니다. 땡땡 땡땡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답을 맞추셨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맑은 공기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만들겠다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바람과 다짐을 반영하여 산소를 의미하는 O2의 발음과 비슷한 5월 2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푸른 하늘과 맑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저탄소 제품 사용하기, 낮은 층은 계단을 이용하기, 나무를 심고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을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피라미드 책자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정사각형의 종이를 대각선으로 접고 한쪽 모퉁이에서 가운데까지 자른 후에 사진과 같이 풀칠하는 곳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개의 종이를 접은 뒤에 풀칠 표시한 곳을 서로 붙이면 완성됩니다.